옛날 어느 마을에 덕만이라는 선비가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꿈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낮에는 부잣집 자제들의 글을 가르쳐주고 밤이 되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하루는 그에게 동네에서 유명한 한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또 찾아오셨습니까? 덕만이 자네 말이요. 우리 동네에 자네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처자들이 상당한디. 어떻게 한번 안 만나 볼 텐가? 어르신, 제가 지난번에도 잘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장가갈 생각은 없으니까 그 일로는 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말이요. 자네한테는 진짜로 돈이고 뭐고 안 받을 테니까.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도 남자가 가정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면 사람 인생이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은 변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사는 것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 일로는 다시 안 찾아오셨으면 합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주위에서 매파들이 그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거나 가끔씩은 마을 처자들이 직접 그에게 찾아와도 그는 공부를 핑계 삼아 항상 거절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루는 이웃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홍배대감이 덕만이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아이고, 아담하다요. 홍배대감님 아니십니까? 워낙에 부자이신지라 저희 마을까지 아주 홍배대감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나저나 저희 집에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허허, 그래 내 말이요. 우리 늦둥이 둘째 아들의 글 공부를 가르쳐 줄 만한 선생을 구하고 있는 중인디. 자네가 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데다가 품행도 방정하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한번 보러 왔구만. 괜찮으면 우리 아들의 글 선생이 좀 되어 줄 수 있겠는가? 네? 어르신, 이웃 마을에 있는 어르신 댁까지 말씀이세요? 제가 밤에는 주로 과거 준비를 위해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매일 그곳을 다녀가며 가르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럼 이러는 것은 어떤가? 자네가 지금 이곳에서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왔는데 말이요. 내가 자네에게 우리 집에 있는 행랑채를 하나 내어줄 테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루에 4시 정도에만 수업을 하시고 내 나머지 시간은 자네 마음대로 쓰도록 하시게.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어르신? 자네가 하도 우리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해서 내 자네를 독점해서 우리 아들 선생이 되어달라는 것이니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홍배대감이 덕만이에게 말한 제안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에 덕만이는 바로 거처를 홍배대감의 집 행랑채로 옮기고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7살 밖에 되지 않은 홍배대감의 둘째 아들 규철은 다른 부잣집 도련님과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머리가 똑똑한 것이 덕만이의 수업을 곧잘 따라왔고 수업 시간 이후에도 그를 마치 친형처럼 따랐으니 덕만이 역시 규철을 친동생이라 생각을 하며 아끼면서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배대감은 몇 년 전 장가를 간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은 자신의 큰아들이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덕만이 자네 말이요. 내 자네 마을 사람들에게 듣자 하니 마을에서도 이런저런 여자들이 접근해와도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는 경우가 없고 또 하물며 매파가 좋은 혼처를 가지고 와도 다 거절한다고 들어서 말이요. 일각에서는 자네가 여자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소문도 도는디 그것이 참말인가? 대감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요. 물론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얼른 자식도 낳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과거 시험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여성들을 멀리하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나도 관직에 오래 있어봐서 뜻을 펼치고 싶은 자네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요. 그래도 그렇게 오는 여자들을 전부 다 마다하면서까지 자네가 과거 시험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구만.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과거 시험 공부에만 매진하시다 결국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한을 꼭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랬구만. 내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만. 이제야. 아무튼 자네가 여자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다행이구만. 네?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허허, 아무것도 아니네 이 친구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덕만이 홍배대감 집에 온 지도 벌써 반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날 밤도 덕만은 행랑채에서 한참 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의 방으로 홍배대감의 여종 매양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선비님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피곤하시지도 않으십니까? 뭐 항상 하는 공부를 기운이 넘친다고 곱절로 하고 피곤하다고 하여 덮어두고 쉬겠느냐? 내 몸 상태가 어떻든 항상 하는 것이지. 그나저나 이 늦은 시간에 매양이 네가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아, 무슨 일로 오다니요, 선비님. 젊은 여자가 이 시간에 젊은 남자의 방에 왔으면 목적이야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메. 매양아, 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이냐? 홍배대감님이라도 보시는 날에는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이러는 것이냐? 아,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선비님? 이곳에 온 이후로 선비님께서 여성분을 만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디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분이 없으시면 저라도 한번 선비님의 마음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고 매양아, 나는 거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누구도 마음에 둘 생각이 없으니 더 큰 소란 만들기 전에 얼른 이곳에서 나가도록 하거라. 허, 이것이 세상에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못 이긴 척 품을 줄도 알아야지. 하이고 나원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번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줄 아십시오, 선비님. 그렇게 덕만은 한밤중에 매양의 유혹을 뿌리치고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시간은 또 다시 흘러서 여종 매양이와의 소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반년 후 꽃피는 봄이 오니 덕만의 마음도 심숭생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덕만 역시 젊은 남자인데 외롭다는 기분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루는 덕만이 기분 전환 겸 홍배대감집 뒷산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덕만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좀처럼 못 보던 분 같은데 부인께서는 무슨 일로 산에 타오셨습니까? 덕만이 물어도 그 여인은 그저 덕만을 지그시 쳐다보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집 여인인데 낯선 남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냐? 그나저나 하이고 저 여인 보기 드물게 참으로 곱구만. 그 여인은 한참을 덕만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산을 내려오게 되었고 덕만 역시도 속으로 별난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홍배대감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덕만이 홍배대감 집 마당으로 가보니 글쎄 산에서 본 그 여인이 여종 매양이와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양아, 저 여인은 누구시길래 이곳에 온 것이냐? 누구기는 누굽니까? 대감님 첫째 며느리 은수가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선비님은 이곳에 계신 지 1년이나 되셨는데 아직 인사도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홍배대감님 첫째 며느리라고? 홍배대감님께서도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구나 나는. 하기야 우리 아씨가 서방님을 잃고 주로 가끔 저랑 기분 전환 겸 장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방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마주치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 아씨가 신경이라도 쓰이시는 겁니까? 하이고 매양아, 내 아까 산책하다 잠깐 마주쳐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다. 흥, 저같이 천한 것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더니 이거 보자. 가만 보니 벌써 수업을 할 시간이 되었구나. 뭐시라고요? 선비님? 인생 처음으로 공부 이외에 눈길이 가는 여인이 바로 홍배대감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는 덕만이는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지요. 선비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메. 매양아, 이 시간에 너 또 뭐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냐? 내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 김칫국 들이키지 마시죠, 선비님. 저도 선비님에 대한 마음을 접고 거 봉섭이라고 아주 병강세 같은 놈 하나 잡았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은수가 씨께서 선비님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무엇이라 은수가 씨께서? 매양은 덕만이에게 은수가 씨의 편지를 건네주었는데요. 내용인 즉슨 며칠 전 산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그저 한번 마주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운명의 수레가 맞물려 돌아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부디 꼭 제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님 은수가 씨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요?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 아무 내용 아니다, 매양아. 그저 뭐 요즘 규철이 수업은 잘 되고 있는지, 뭐 내가 여기 지내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묻는구나. 그나저나 밤이 늦었으니 얼른 매양이 니도 네 방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아, 선비님께서 말하지 않으셔도 저도 봉섭이한테 얼른 갈 생각이었구만요. 뭐 선비님은 저만 보면 만날 물러가라 하십니까? 매양이가 방을 떠난 이후 덕만은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이제 겨우 한 번밖에 마주치지 않았으나 자신 역시도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져가는 중이었기에 은숙의 바람대로 그녀의 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걷어준 홍배대감을 생각하면 은숙과는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역시도 교차했지요. 그래도 선비된 자로서 어찌 나를 걷어주신 홍배대감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수가 씨에게 마음을 품는단 말이냐? 이것이 안 될 일이다. 절대 안 될 일이야. 덕만이는 뒤숭숭한 마음을 못 본 척 덮어두고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만이가 은숙의 편지를 받은 지 3일 정도 되는 날 밤, 여종 매양이가 다시 은숙의 편지를 가지고 덕만이를 찾아왔는데요. 그 편지를 읽어본 후 덕만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선비님,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덕만이 발걸음을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은숙의 방이었지요. 지난번 편지를 보냈을 때는 단칼에 거절하시더니 이제야 오시는구만요. 아, 아씨 오늘도 찾아오지 않으면 다리에서 뛰어내리시겠다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홍배대감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씨?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잃고 면목이 없어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수년째 죄인처럼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만 인생을 허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렇게 써보냈습니다. 그래 선비님께서는 제 마음을 받는 것을 단칼에 거절할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씨.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걷어준 홍배대감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씨와 정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은숙은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조용히 덕만이 앞에서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것을 본 덕만의 침 삼키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덕만이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내 자네를 그렇게 믿고 잘 대해 주었건만. 아니, 아버님. 오메, 대감님. 이것이 다 오해입니다. 오해. 무엇이라고 오해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뺌할 생각인가 자네는? 시간은 다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덕만이 홍배대감 집에 들어오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여종 매양이와 은숙은 이웃 마을에서 오일장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오랜만에 그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지요. 아이고 아씨 안 그래도 요새 일하느라 아주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아씨랑 같이 나와서 장도 보고 참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매양아. 나도 방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나와보니 참 바깥 공기가 좋기는 좋구나. 그런데 매양아. 저 앞에 계시는 선비님은 도대체 누구시다냐? 아, 저 선비님이요? 저 선비님 이름이 덕만인가? 이 마을에서 글 잘 가르치기로 제법 이름이 난 선비님인데 저 선비님이 글쎄 마음에 품고 있는 낭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는 처자들을 죄다 거절하는 것으로 아주 우리 마을까지 유명하신 분이구만요. 하이고 너 말대로 참으로 신수가 훤칠하신 게 처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웃 마을에서 덕만이를 본 이후부터 은숙은 평소와는 다르게 멍하니 그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한숨을 자주 쉬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졌지요. 사소한 변화라고는 하나 아들이 죽고 난 이후 항상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던 홍배대감에게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애미야. 애미야, 거 듣고 있냐? 네? 아버님 저를 부르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아까부터 불러도 모르고 있느냐?
너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요, 아버님 걱정거리라뇨. 아무 일 없습니다. 내 요즘 너를 보니 네 몸이 여기에 있기는 하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 그래, 벌써 아범이 가고 네가 이렇게 홀로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게 몇 년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아니요, 아버님 당치도 않습니다. 저기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힘들기는 한데 사실 은숙은 홍배대감이 행여나 자신을 오해할까봐 어렵사리 이웃 동네에서 우연히 덕만이를 본 이후 최근 그 사내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배대감은 한참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아이고 애미야. 그동안 너가 죄인처럼 그저 방 안에만 박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는데 네가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가 보구나. 아버님, 아직 저만 그 선비를 보았을 뿐 말도 한 번 섞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거야 바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마침 우리 규섭이한테도 글 선생이 슬슬 필요할 때이니 내 한번 그 선비를 우리 규섭이 글 선생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제안을 해볼 테니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인지 찬찬히 한번 봐보자꾸나. 그렇게 하여 홍배대감은 직접 덕만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둘째 아들 규섭의 글 선생이 되어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종 매양이가 덕만이를 한밤중에 유혹을 한 그 다음 날에는 그래 매양아 간밤에 그 선비의 방으로 갔더냐? 아이고 대감님. 아, 제가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진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디. 저를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은 저 선비님이 처음이구만요. 오라. 역시 그렇단 말이지. 자신은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누구도 마음에 둘 생각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에 홍배대감은 바로 은숙을 찾았습니다. 내 보니 덕만이가 지조도 있고 여자를 멀리할 정도로 강직하기도 한 것을 보니 참으로 요즘 보기 힘든 그런 선비 같기는 하구나. 애미야 니는 말이다. 그 덕만이를 어떻게든 밤중에 방으로 들이기만 하거라.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하련다. 어르신 진짜 이게 오해이십니다요. 오해라니? 그게 무슨? 덕만이 자네? 자네도 한 사람의 선비라면 말이야. 아, 그 아녀자의 몸을 보았으니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네? 책임이라니. 대감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평생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디. 덕만이 자네, 내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내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되겠는가? 내 자네가 과거 시험을 보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뭐든 지원을 다 해줄 테니 부디 내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아주시게 내 이렇게 부탁을 함세. 홍배대감이 속마음을 내비치니 그제서야 덕만이도 돌아가는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감님,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놈도 정말로 괜찮겠습니까요? 그렇게 하여 덕만이는 결국 은숙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홍배대감의 양아들이 되어 후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 마침내 과거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어 벼슬길에 오른 후 은숙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